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자료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세 가지는 어떤 거냐면 위에 있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수형 자료형, 그리고 실수형 자료형, 그리고 이것처럼 문자형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수형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들을 포함을 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0을 중심으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포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값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쭉 나가는 이 값들을 다 포함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수형 자료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실수형 자료형이 있어요. 근데 이 실수형 자료형은 다른 말로는 여기에 부동소수점 자료형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하나 용어를 이렇게 알아놓고,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어떤 거냐면 소수점을 가진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0.0이라든가 3.14라든가 또는 마이너스 10.0 이와 같이 소수점을 가진 숫자를 우리가 실수형 자료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어떤 거냐면 문자열 자료형을 많이 써요. 왜 문자형 자료형을 많이 쓰냐면 사람은 숫자보다도 실제 우리가 인간은 언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문자열 처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로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를 문자열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자료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큰 따옴표나 또는 작은 따옴표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있는데 우리가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것도 이거를 문자열 자료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줘도 되고 이쪽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붙여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100이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가 따옴표가 붙어 있으면 이 100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수형 자료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100이라고 해서 정수형이 아니고 따옴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문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문자예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꼭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해요? 맞아요. 이거를 사람은 숫자로 인식을 해요. 하지만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은 상당히 편리성을 이용을 해서 그 편리성을 확대를 시키면서 상당히 역량 계획을 잡았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숫자를 문자로 바꿀 수 있는 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100으로 써 있고 양쪽에 따옴표가 붙어 있는 거는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반드시 인지들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정수형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인티저라고 하는 데에서 따와서 int 그리고 소괄호를 사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실수형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플로팅 포인트에서 여기 플롯이라고 하는 걸 따와서 쓰고 이쪽도 이렇게 소괄호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 문자열이라고 하는 자체도 스트링에서 따와서 스트링을 다 쓰는 게 아니라 str하고 소괄호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다 소문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를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류가 나요. 그리고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쪽에 인티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써야 돼요. 알파벳 3개로 써야 돼요. 여기를 인티저 다 쓰면 안 돼요. 이쪽을 스트링 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꼭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파이썬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축에 따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 파이썬 특징을 한번 알아보죠. 이 파이썬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쪽에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자료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할 때 알파벳 A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때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이 파이썬에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때 그 타입이 어떤 타입이다 이걸 굳이 기록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지금 잠깐 살펴보죠.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C 언어에서 쓰는 코드인데 C 언어에 대해서 만약에 20이라고 하는 정수를 A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할당 연산자가 있으니까 20을 A에 저장하세요 라고 하는 그 뜻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할 때 C 언어에서는 앞에다가 정수형으로 저장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 int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콜론으로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파이썬에서는 특징이 별도 선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쪽 예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3을 A에다가 이렇게 대입했을 때, 다시 말해서 대입은 저장이겠죠. 이렇게 3을 A라고 하는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했을 때 여기에 굳이 3은 정수형으로 저장하세요 이렇게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3.14는 실수잖아요. 여기를 B에다가 저장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굳이 실수형으로 저장하라 라고 하는 플러스를 안 써줘도 돼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헬로 월드는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자체도 그냥 C라고 하는 변수에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쪽에서 쓰는 것보다 이쪽에 파이썬이 바로 이런 점에서 좀 더 편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정리들 해보세요. 정리들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3.14 또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정수, 실수, 그리고 또 하나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를 왜 이렇게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이유 자체는 파이썬에서는 어떤 자료형도 다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면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객체라고 들어봤어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하여튼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객체예요. 객체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변수를 이렇게 저장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저장되는 것은 실제 값이 아니라 객체의 주소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모든 게 객체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처럼 이렇게 저장을 하지 않아줘도 돼요. 기초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수, 실수, 문자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쪽을 불변 객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가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정수, 실수,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불변 객체 유형이에요. 불변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변수 속에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3이라는 값이 바뀔까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불변 객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3.14를 저장을 해놨어요. 어떤 B라고 하는 변수명 속에 3.14를 저장했어요. 그럼 3.14는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불변 객체라고 해요.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과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사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불변 객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뒤에 배우게 될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것들은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가변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파이썬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객체라고 하는 용어도 들어보고 여기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불변 객체, 가변 객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기초 파이썬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객체라고 하는 것도 슬슬 이해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자료형이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여기 파이썬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어떤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자료형이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예로 잠깐 넘어갈게요.